농지법으로 갑시다. 봐요. 그러면 농지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농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면 우리가 농지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농지와 관련된 부분의 정의는 제가 앞쪽에서 용어 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목차 볼 때도. 여기 봐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농지법에 나오는 부분의 주요 라인은 뭐냐면 농지를 누가 소유합니까? 아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업하는 자이어야죠. 라고 얘기했고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그러면 게으르지 않게 잘 이용해야 하겠죠. 그럼 농지는 어떻게 보전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지 전용 허가 등이 있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로 농지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뭐다? 농지의 소유 파트예요. 그렇죠? 농지법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 소유 파트가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은 농지법은 소유만 잘 봐도 뭐다? 끝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농지의 정의, 농업인의 정의, 주말체험 영농의 정의, 위탁경영 사유 이런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체계도 수업할 때. 근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앞에 용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요. 소유 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걸 집어넣어 봤어요. 소유 파트의 중요한 부분. 소유 파트의 중요한 부분 두 가지. 농지는 누가 소유합니까? 농업하는 자가. 그럼 농업하는 자임을 증명받아야 됩니다.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한번 말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시작.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볼 때도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취증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그렇죠?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지와 관련된 부분의 소유 파트의 주요 내용 두 가지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중간중간 해두면 나중에 본진도 나갈 것도 쉬워 또 해놨으니까. 그럼 봐요. 그럼 이거 좀 봐볼게요. 농지의 소유라고 나와요. 여기 봅니다. 일단 농지법 이외의 법에서 농지는 소유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탈법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농지를 왜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에? 개발 예상지. 어떤 정보를 들은 거지. 그래서 그 땅이 지금은 농지다 싸지만 조만간 개발되면 금싸라기가 될 수 있으니까. 토지가요, 아무래도 이게 잘만 정보가 고급지면요, 돈이 돼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렇죠? 주택이야 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고급지지 않은 게 문제지, 정보만 고급지면 뭐다? 돈은 되는 게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높으신 분들, 보좌관이나 주변 장모님들, 이런 분들이 왜 많이 땅 사지 않습니까? 왜? 일반적으로. 장모님 잡혀가고 가요? 어쨌든, 그 얘기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잡혀간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신답니다. 하지만 또 오해하지 말 거는 뭐냐면 농지법에 적합하게 임대 무상 사용케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 임대 사용대 사유도 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정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민사관계로 임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지법에 임대 사용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맞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 특례가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봐요. 어쨌건 농지 소유 제한, 다음의 자가 아니면, 동그라미 아니면, 시작,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의 자는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의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니까 다음은 뭐라는 거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국가 지자체 소유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국가 지자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세 가지만 미리 얘기해 주면 이거예요.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일단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다?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한다면 이거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이유로 탈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한 부분, 야,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등등 농지 소유한다고? 이거 탈법만 해서 안 되겠어. 한동안 시군구 읍면의 공무원들
등등등 LH 준공무원들 이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 개발 수요 있는 곳에다가 사가지고 큰 이익을 얻었다고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그래가지고 한참 말이만 개정됐어. 어떻게? 야, 농업진흥지역에 외의지역에 해.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업을 전적으로 하는 지역이란 말이야. 뭐라고?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업을 전적으로 하는데 무슨 체험영농으로 하니?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거야. 바꿨어. 농업진흥지역 외의지역에서만 가능해. 이게 바로 얼마 전 33회 때 문제였습니다. 개정도 바로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렇죠?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진흥지역의 외의지역에서만 허용한다. 아는 점. 또 하나 봐봐요.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상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죠. 나는 뭐 서울에 직장인이었고 아버님이 농업인이셨다. 어떡할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 내가 농업 안 한다. 국가 완수다. 말이 돼 이게? 공산당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상속이면 가능하고. 또 하나가 봐봐.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몇 년? 8년. 8년이면 짧아야 길어요. 그저께 어떤 분이 짧다고 하대. 아마 지나고 보면 10년도 짧아. 근데 지나지 않았으면 긴 거야. 아직까지는. 이해갑니까? 그러면 8년 이상 귀농해서 농업 경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 못해. 고추 못 따. 이런 사람도 있어. 나처럼 순간에 어떤 로맨스에 빠져가지고선 귀농해야지. 갔다가 아닌 걸 파악한 거지.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이농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촌 향도한다 이 얘기지. 농촌 떠나서 도시 오는 거야. 그러면 이농 당시 기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 뭐하죠? 할 수 있게 해줄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농촌 떠나는 거라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업하는 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단은 세 가지만 기억해봐. 주말 체험 영농, 상속, 8년 이상 영농하다가 이농 당시 기존 농지 소유하는 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세 가지만 얘기한 거냐면 봐봐. 그 이유가 하단 부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농지 소유 상한. 이거는 별표고요. 별표 20개 하시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시작.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농지 소유 상한. 시작. 농지 소유 상한. 그러면 위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 중에서 상한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8년째 말하고 있는 건데 상속, 8년, 주말 체험이에요.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소유 상한이 없어요. 상속, 8년, 주말 체험. 시작.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만만천.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시작.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네 번 해야 돼. 알았지? 시작.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외우셔야 돼. 상속은 1만까지만, 8년 영농자 이농 당시도 1만까지만, 주말 체험 영농 1천 미만.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상한이 있다. 그럼 물어봐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있어요. 1만까지만 가능하다. 택도 없다. 지자체는 소유 상한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맞습니다. 어쨌건 세 가지만이다. 근데 주의할 거. 상속에 의할 때 중개사법도 많이 물어보는데 주의할 게 이겁니다.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농업을 경영한다면 상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농업인이었고 아들도 농업인이었다. 그 가업을 이어서 아버님 돌아가셨다? 1만까지만 소유하는. 헛소리야. 아들도 농업인인데 관계없어. 그래서 뭐라다? 이거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일 때 그런 거예요. 요거 중개사법도 실무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주말 체험 영농 주의할 거. 세대원 전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을 얘기합니다. 1천 미만의 의미가 뭐다? 세대원별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거 주의하셔라.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은근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라인 잡아놓으시면 상하는 마무리. 상속, 단련, 주말체험, 만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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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단련, 주말체험, 만만천. 알았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떠오를 때마다 외우세요. 소리 불러서 소리 내어서 외웁니다. 오른쪽 봅시다. 그럼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합니다.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증명을 발급받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나중에 다 연결되지만 농지를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농지를 취득할 때의 증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봐봐요. 첫 번째 19의 문제였는데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구 하나의 시구 읍면장에게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거 나올 때 가장 많이 오답으로 소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하죠? 발급받아라. X. 우리가 배우는 조직 중 가장 컨츄리한 조직이에요. 시구 읍면. 왠지 모르게 소똥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구 읍면이에요. 시군구 아니라고요. 시구 읍면장. 시장 시구 읍면장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그리고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이 날짜가 늘었어요. 7일. 원래 4일이었어 이게. 근데 하도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야 시간 더 줄 테니까 신중하게 검토해봐. 정말 구라치지 않고 후라이 까지 않고 정말로 뭐야 농업할 놈이 사는 건지 잘 검토해 마. 등등등 뒷돈 받지 말고 등등등 이런 취지에서 늘렸습니다. 7일 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 그죠? 중개사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십니다. 시구 읍면장이 며칠? 7일 내 발급하게 됩니다. 그 얘기.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제가 발급 제외니 뭐 얘기할 텐데 어쨌건 그 나중에 얘기하고 농업 경영계획서 증명 발급 신청하려면 농업 경영계획서 그다음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이런 거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 농업 이렇게 할 거예요. 방울토마토 이만큼 심을 거고요. 보리 이만큼 심을 거고요. 뭐 장비는 뭐가 있어요. 트랙터 한 대 있고요. 뭐 꽃갱이 몇 개 있어요. 뭐 등등등 이런 거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경영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하는 걸 뭐다? 원칙적으로 제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발급을 받는다 했을 때 특히나 농지에 투기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럼 어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신설됐습니다. 워낙에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농지위원회 심의 규정이 추가된 게 있고 그래서 심의를 거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며칠? 14일 이내 발급입니다. 2배지. 원래 7일이었는데 며칠? 14일. 원래 며칠? 7일이었는데 14일. 2배가 는 겁니다. 투기적인 성행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급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14일 내에만 뭐하죠? 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거 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구 읍면장이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뒷돈 받고 구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존기간을 법에서 명시했어요. 보존기간 이것도 안 나왔어 아직까지. 중요해. 몇 년? 10년간. 그냥 농업계획서든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든지 이거 아래 심표 지워라 이거 빼봐요 심표. 농업경영계획서인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뭐든지 간에 10년간 뭐 해줘라? 보존해라. 화이트로 지우든가. 그리고 그 이외의 뭐다? 신청 서류에 대한 부분도 10년간은 보존해줘야 된다. 어쨌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건 농업경영계획서건 그 외의 신청 서류건 10년간 보존.
몇 년간? 10년간 보존이라고 이해하십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장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준 겁니다. 나중에 제가 또 2월 말에 농지법 강의할 때 추가적으로 중간 얘기 안 한 건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Everybody,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저는 35의 기출로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뭐 내가 마음 정했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난 정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부정이 많아서 부정 발급도 5년 5천으로 굉장히 금액이 늘었습니다. 5년 5천이었다가 이제 5천도 바꿔가지고 뭐다? 토지가액으로 바꿨어요. 원래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원래는. 근데 개정돼가지고 벌금도 뭘로? 그냥 토지가액 이하야. 토지가액이 1억이면 1억인 거야. 이해갑니까? 물론 개별 공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5년 5천이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이해갑니까? 이라고 굉장히 벌칙도 강화가 됐다.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에 부정부패한 공무원들, 보다 준공무원들, 이분들 처벌하려고 들어온 조문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간단히 이해해 봅시다. 요 정도만 알아도 농지법 굉장히 많이 아는 거죠. 이런 기회에. 또 두 팔 좀 들고, 목 좀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합격이여 함께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보시면 돼요.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을 낳은 지가 15년이 됐는데 오늘처럼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요. 6시 반인데 일어났더라고. 너 뭐야? 왜 일어났어? 했더니만 자기 오늘 롯데월드 가기로 했대. 아, 놀러 가는 거는 정말 기똥차게. 그죠? 빨리 일어납니다.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 빅5 그 타는 거 있잖아. 타는 거, 끊는 거 중에서 줄 안 서고 타는 게 있대. 그게 4만 원이네, 또 그게. 줄 안 서고 타는 거. 그러니까 먼저 탑승하는 거지. 4만 원이래. 그래서 빅5 뭐 4만 얼마, 그거 4만 원, 8만 얼마를 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8만 원이면, 이야, 짬뽕이 몇 그릇이냐.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어쨌든, 노는 건 잘도 합니다. 그럼 봐요. 용어 정의와 관련된 거 뭘 봤어요, 지금요? 국토계획법 봤고요. 정비법 봤고요. 농지법 봤죠?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면 될까, 이제? 용어의 대마왕, 건축법과 주택법만 정리하면 됩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용어만 쫙 모아보는 것도. 전체적인 느낌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그쵸? 거의 뭐, 기본적인 뭐, 백화점이라 볼 수 있겠죠.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몇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7문제가 나옵니다. 몇 문제요? 7문제. 봅시다. 어쨌든 건축법은 용어 정의에서는요,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잘 좀 봐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법의 용어 정의는 평균 잡아서 2개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나와도. 그렇죠? 2개쯤.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3개 나온 건 거의 없고 보통 평균 2개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올 때 1개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2개쯤은 물어본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일단 건축법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해하면 건축법은 봐봐. 건축물이라는 거 이와 같은 뭐를 건축물이라는 것을 뭐를 해요? 건축을 해요. 기억나죠? 대수선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리모델링 해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해요. 이런 것들의 행위를 한다면 뭐 해야지만 허가받으면 그 건축물 건축은 적법합니다. 이걸 규제하는 게 사실은 뭐다? 건축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시작.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것을 하려면 허가받아야 적법해집니다. 이걸 정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물론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맞아야 되겠죠. 안 맞으면 허가 안 나오죠. 그 토지에다가 주유소를 못 짓는 용도지역인데 걷다 대고 주유소 허가 내주세요. 그럼 내줍니까? 안 내주죠. 아, 맞아. 눈 떠봐. 요즘에 주유소 많이 없어진다?
우리 동네에 주유소가 10개가 있어서 벌써 3개 나왔어, 3개. 와, 이제 확실히 이게 기름 시대는 지나가나 봐. 느낌이 그래. 전기로 가는 것 같아, 이제. 그렇죠? 단지 내 우리 지하에도 전기 충전기 있지. 원래 하나 있었거든? 10개 생겼어, 벌써. 관리사가 돈 걷어서 만드나 봐, 그거 다. 내가 낸 관리비인가? 나 차 아닌데. 이거 차 아닌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뭐다? 법의 적법을 따지는 건데, 첫 번째 용어 좀 봅시다. 그럼 건축물을 공부하려면 그 건축물이 주요 구조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주요 구조부는 언제 나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봐요. 주요 구조부. 봐요. 바닥이 있죠. 말이에요. 바닥.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체의 하중 부담을 위한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기둥이 있고 기둥을 갖다가 놔두면 덜렁거리니까 이렇게 수평제 하중 부담을 뭐하죠? 보라는 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직체 하중 부담은 기둥, 수평제 하중 부담은 뭐다?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대들보.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기둥만으로 우리가 하중을 부담하기 힘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중을 부담하는 벽을 같이 만들지. 봐봐. 내자가 뭐라 해서 내가? 내. 건축법에 내자가 나오면 견딘다. 버틴다. 그럼 내력벽, 힘을 견디는 벽. 내진 구조, 지진에 견디는 구조. 내화 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 이해갑니까? 내는 견딘다, 버틴다. 그러면 내력벽은 뭐다? 주요 구조부다. 하지만 우리 양쪽의 벽들은 통통 쳐보면 경계벽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털 수 있죠. 하지만 하중을 같이 부담하는 벽을 철거해버리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렇죠? 무식하게 아무렇게나 철거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력벽. 그리고 건축물 진출입을 위한 지붕 얹기 위한 지붕틀과 진출입을 위한 주계단. 이거를 뭐라 부른다? 주요 구조부.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바보지주. 시작. 내기바보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시작. 바지 보내주기. 같은 거 다른 거? 기억났네? 뭐라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해갑니까?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 이래도 됩니다. 내기바보지주. 하지만 주의할 건 뭐요? 사익기둥이다. 주요 구조부 아니다. 최하층 바닥이다. 주요 구조부 아니다. 작은 보, 주요 구조부 아니고 차양 5외계단도 주요 구조부 아니다. 이 문제 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박스에 쳐넣고 다음 중 주요 구조부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러고 나와요. 이거 안 쉬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 생각보다. 그래서 꼭 정확히 외우세요. 나올 때는 전 됐다고 봅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나와야 돼. 그렇죠? 이것도 전 35의 기출로 예상합니다. 한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기바보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라고 같이 한 번 더 외워주십니다. 이것도 원래대로 치면은 2월달 말이나 돼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의 끈을 탁 건드려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밑에 봅시다. 그러면 지하층 완전 중요하죠? everybody. 지하층. 그럼 봐요. 지하층에 대한 의미는 언제나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시작. 방의 바닥이 어디 밑에 있어요? 지표면의 아래에 있어요.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 이게 방의 바닥인데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 그럼 어느 정도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하층이겠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럼 뭐라 하냐?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봐봐요. 여기부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하고. 이게 좌우가
집 표면이 달라요, 높이가. 왜 그렇다? 대지가 경사져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뭘 구하자? 평균 높이, average 구하자. 그럼 써봐봐. 평균 높이가 2m였다. 그럴 때 당의 무엇이, 봐봐, 층높이. 층높이는 이렇게 윗면에서 윗면. 층높이. 그 층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지하층으로 봐주겠다. 그럼 층높이는 뭐로 보자? 4m로 봐주자. 써봐봐. 그럼 뭐야? 평균 높이가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됐으니까 이건 지하층이 맞는 거지. 그럼 방의 바닥이 집 표면 아래에 있는 게 지하층이긴 한데 어느 정도 집 표면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냐?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얘를 우리 뭐로 봐주겠다? 지하층으로 봐주겠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층 높이의 정의는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과거에 이걸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윗면에서 아랫면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죠? 윗면에서 윗면. 시작. 윗면에서 윗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응용 문제 나옵니다. 응용 문제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봐요. 평균 높이가 1.5m예요. 층 높이가 4m예요. 지하층입니까? 아니죠. 2분의 1 이상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평균 높이가 3m예요. 층 높이가 4m예요. 지하층입니까? 잘 들어요. 평균 높이가 3m예요. 층 높이가 4m예요. 지하층입니까? 맞잖아. 2m 이상 되면 지하층이 어찌했을까? 계세요, 여러분?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니까 평균 높이가 3m라면 4m일 때 2분의 1 이상 된 거잖아요. 그럼 지하층 맞지? 아침 안 먹었어요? 기운 내세요. 좀 있으면 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또 이 2분의 1을 3분의 1이라고 속인 적도 굉장히 많아요.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건 꼭 좀 지하층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는요. 뭐가 없냐면 지하층에 설치 의무가 없어요. 지하층을 설치하세요 이런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줘요. 야, 지하층 만들면 지하층 층수에 안 집어넣게. 잘 나와 이거. 층수 안 집어넣어. 그리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해줄게. 그러니까 지하층 면적 신경 쓰지 말고 설치해줘. 4번 나중에 얘기하고. 됐습니까?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도 안 들어가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everybody, 지하층은 언제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요? 네, 그만 잔다. 그리고 가운데 위. 건축물 정의 좀 봅시다. 또 까먹었지? 봐요. 건축물 정의에 대한 부분. 우리 건축법은 뭘 배우는 거다? 사실은 건축물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적용 대상물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 법에 대한 적용 대상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건축물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거 배우는 거잖아. 당연히 건축물 알아야지. 정의상으로 밑에 뭐라고 나와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 눈비 오니까. 어제 또 밤에 눈 막 오더라. 나 걱정했잖아. 아침에 또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산에. 아이고. 근데 끝쳤어.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딸린 시설물. 여기 봐봐. 그러면 굴뚝이나 담장이나 대문 같은 게 주된 건물 지을 때 딸려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때를 달리하여 분리해서 한다면 단순한 공작물이겠지만 딸려서 같이 하는 거는 그냥 건축물로 봐줍니다. 딸린 썰물 포함. 이것도 3년 전 문제였어요. 봐요.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 허가를 할 때 이 건물을 대문, 담장, 옹벽, 굴뚝 이런 거를 포함해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따로 공작물은 출처 신고할까요? 아니죠. 건축허가 받으면 하나의 건축물로 봐주는 거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딸린 거 포함해서 건축물이니까. 이해갑니까? 그게 33회 때 물어봤던 문제였었어요. everybody. 딸린 썰물 포함. 시작.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지하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뭐로 봐주겠다? 건축물로 봐주겠다. 근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요거 많이 물어봐. 지하의 점포를 많이 물어봐요. 지하의 점포는 땅이 없으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X.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 됩니다. 지하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공점차창도 건축물로 봐주겠다. 사공점차창. 그럼 물어봐요. 고가의 사무소도 건축물이다. 창가청 가봐. 고가의 사무소 많아.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의 창고도 건축물이다.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지하의 사공점차창, 고가의 사공점차창 다 뭐다? 건축물로 봐주겠다. 하지만 건축물 정의 얘기할 때 재료가 뭔지는 안 나와요. 콘크리트로 지은 거다 이런 말 없어요. 재료가 뭔지는 없어. 그렇죠?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로 봐주겠다고 봅니다. 쉬었다가 건축물 분류 봅시다.